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갈 때까지 갔네. 공기업 징계 급증입니다. 네, 지금 위기의 공직사회. 공기업의 징계를 지금 찾아보니까요. 무단결근, 기밀누설, 투기 등등 징계가 1년 사이에 52%나 늘었더라라는 겁니다. 주로 코레일, 한전, LH가 상위권에 있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잡지 못했던 걸 잡아서 그래서 늘어난 거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LH 전관 용역 648억 규모 취소, 계약 차단 방안도 검토입니다. 네. 지금 LH 아까 앞서서 균이 징계받은 수가 많다라고 했었는데 전관 부분 관련해서 손을 댔다라는 겁니다. 전관 용역 11건 648억 원 규모를 일단 취소하기로 했다. 계약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그널 결국 전관 고용을 하면 우리 거 용역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한미일 핵심 협력체 격상, 네, 이 인태 전략 지형 바뀐다라는 겁니다. 네, 한미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는데요. 만나서 핵심 협력체로 구성을 하기로 했다. 굉장히 좀 수준 높은 한미일 3국의 어떤 협의체가 좀 만들어졌다라는 지금 얘기인 거죠. 인태 전략 지형 자체가 바뀐다. 굉장히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이 강화가 된다. 윤 대통령 3국이 힘을 합치면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협력체가 오커스, 쿼드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이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앞서선 굉장히 전략 지형이 바뀌고 굉장히 좀 큰 사안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면을 좀 강조를 했다면 이번엔 한미일 사실상 군사동맹, 경랑 한복판선 한반도. 네,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경랑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한겨레의 일면입니다. 네, 지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폭풍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관련해선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흉악범죄 느는데 현장엔 순경 부족. 네, 지금 흉악범죄가 완전히 묻지마 범죄가 정말 며칠째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정작 순찰을 돌아야 될 순경이 부족하다. 서울에서만 4,600여 명이 결원이다. 그럼 서울만 이러냐? 서울뿐만이 아니라 순경직급은 전국에서 여기 볼까요? 네, 서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순경직급 현원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정원보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묻지마 범죄는 늘고 이 사회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순찰을 돌아야 되는 순경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요 기사 마저 보고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네, 빚내서 주식 투자 20조, 네, G2발 금융 불안 속 과열입니다. 네,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지금 20조에 달한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G2, 미국과 중국을 얘기를 하죠. G2발 이 금융 불안 속에 지금 과열되고 있다. 작년에 16조였었는데 4조가 급증해서 연중 최대다. 미국 지금 긴축기조, 중국의 부동산 위기, 이중 악재로 사람들이 가계빚 관리 지금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가계빚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용거래융자, 결국 신용대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쭉 올라서 20조 5,500억까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상당히 경제 상황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그럼 말씀드린 사진 기사 지금 보겠습니다. 네, 활활 타오르는 이 나무만 타는 게 아니죠. 이 근방이 다 타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네, 캐나다 서부, 지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지금 난 산불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목이 그리스 크기만큼 캐나다가 불탔다라는 건데요. 지금 캐나다에서 산불이 곳곳에서 지금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보신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산불로는 주민 3만 5천 명이 지금 대피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나온 얘기가 하룻밤새 100년치 화재가 하룻밤새에 지금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곳곳에 산불이 난다. 지난 18일 이 현지 시간, 지난 18일 기준으로 따졌을 땐 1000건의 화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뭄에 굉장히 바싹 마른 그런 상황에서 이 캐나다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스 면적이 불탔다라는 사진 기사 한 장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저희 TV로 보시다가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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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키워드 삼각연대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북인권, 사이버 돈줄 조준, 한미일, 김정은 아픈 곳 찌른다라는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일단 북한 관련한 지금 얘기인 거죠. 북한의 인권 부분 그리고 사이버 돈줄, 암호화폐 해킹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북한의 요 돈줄을 조준을 해서 한미일이 지금 뭉쳤다. 김정은의 아픈 곳을 찌른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한미일 대북 압박 핵심은 사이버 협력 그룹 신설, 다음 달에 이제 또 회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 북한 암호화폐 해킹을 막아서 돈줄을 차단하겠다. 납북, 억류자 등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제 3국 간에 좀 재확인을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 연원호 팀장님, 네, 오늘 제가 좀 특별히 모셨습니다. 사실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아까 저희 일면으로 봤을 땐 굉장히 뭔가 많은 다양한 분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북한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 돈줄을 좀 이 조준을 했다라는 건데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 부분을 정상 간 만나서 얘기를 한 걸까요? 네, 보통 최근에는 북한 연구 관련해서 이제 사이버 해킹 관련된 특히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 차단하는 것이 주요 그 이슈인데요. 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한 7억 불 정도 북한이 탈취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국가 안정 보장 그 NSC에서는 이 탈취된 금액의 한 절반 정도가 북한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대량 살상 무기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만 따졌을 때 7억 불인 거고 전 세계로 따지면 더 많겠죠. 그리고 그중에 그렇게 벌어들인 돈의 절반 부분은 실제 미사일 등등의 이제 무기를 제작하는 데 쓰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북한 관련해서 뭔가 한미일 정상이 지금 만나서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 북한 부분 말고 이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미일 공급망 삼각연대 차이나 리스크 공동 대응이란 기사입니다. 네, 지금 한미일 공급망에 있어서 삼각연대다. 무슨 공급망이냐? 한미일 첨단 산업혁명 어떻게 첨단 산업 관련해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기는 동맹의 지평을 좀 크게 넓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첨단 산업 분야, 뭐 기술 공조, 뭐 공급망 공조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산업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패권에 좀 공동 대응한다라는 건데 연 팀장님. 근데 사실 우리가 겪는 어떤 차이나 리스크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겪는 차이나 리스크가 손에 잡히지가 사실 않는 개념이긴 한데 뭐가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요소수 사태가 있었죠. 네,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요소를 수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 물류란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핵심 원자재의 대부분을 이제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쪽에서 이제 공급망에 교란이 생긴다면은 주요국들이 다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딱 예시를 들어주신 게 요소수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때 화물차 등등이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요소수 이 한 통에 정말 몇십만 원까지도 갔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공급망을 삼각연대를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지금 제가 북한,
그리고 뭐 이 경제 공급망 부분을 살짝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중국 국제 질서 저해 명시한 한미일입니다. 안보, 경제, 기술, 공동전선. 일단 이 부분부터 좀 보죠. 안보, 경제, 기술, 공동전선이다라고 지금 했는데 연 팀장님. 일단 저희가 뭐 아까 안보, 북한 쪽 잠깐 짚어봤죠. 경제, 기술 요거는 아까 저희가 좀 전에 봤었던 그 부분, 뭐 공급망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처음에 저희 1면에서 나왔었던 거는 단순하게 뭐 경제 안보만이 아니라 인태 어떤 지형을 바꾼다, 뭐 굉장히 모든 다각적인 면에 있어서의 협력체다라는 제목을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요것 말고 또 뭐가 있길래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까요? 네, 이것은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협력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안보와 번영 이슈 두 개를 이제 다룬다고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번영 부분에는 물론 이제 공급망 이슈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이 첨단 기술에 관련된 협력입니다. 특히 네. 뭐 AI라든지 양자, 로봇, 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미래 먹거리의 부분에 있어서 3국이 공동 개발을 하고 또 공동 규범을 만들고 표준을 만들고 이렇게 시장을 형성해 가는 뭐 이러한 협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포괄적인 협력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첨단 산업 부분에 좀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 국제 질서 저해 명시한 한미일입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성명의 주요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북 공조 부분도 있고요.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파트로 여기 쭉 가장 처음에 있었던 게 중국 억제입니다. 네. 중국의 국제 질서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우려한다라고 처음으로 적시를 했고요.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반대한다.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라는 부분이 이번에 공동 성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연 팀장님. 사실 중국이라고 이름을 아예 이 나라 국가명을 명시해서 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큰 부분인 건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 뭘까요? 일단 중국이라는 표현은 딱 이제 한 차례 네. 남중국해 관련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이제 한미일 이 3국의 협력이 중국만을 이제 타겟팅을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내에서 어떤 도전이라든지 도발, 위협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3국이 이제 협의하자는 어떻게 보면 그 공약을 네. 이번에 또 문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도전, 도발, 위협에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딱 중국을 타겟팅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그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타겟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단 한 차례 언급이 지금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국이란 이름이. 그런데 이 중국은 또 굉장히 강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국 매체, 냉전 한기 전 세계가 느낀다. 한반도 압력솥을 만드는 일이다. 한반도 압력솥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압력솥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큰 압박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상회의 다음 날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만 인근에 군용기, 군함을 대거 띄우면서 지금 무력 시위에 나섰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연 팀장님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 앞서서 뭐 사드 보복 등을 충분히 경험을 했거든요. 중국의 보복이 없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네. 한중일 간에는 정상회담을 2008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을 어떤 이런 제도화를 했다고 해서 네.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까지 뭐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궁색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은 2008년부터 쭉 만나왔었는데 한미일이 만났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나설 일이냐.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보진 않는다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한미일 협력 새 틀을 짰다. 네, 한미일 새 정상이 만난 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 굉장히 새 틀을 짰다라고 굉장히 크게 호평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의 기사죠. 네, 틈새 없는 강력 안보 협의체에 합의했다. 북핵을 넘어서 대만 문제도 협의 대상이고 영원히 만나자 제도화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지금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미로에 빠진 한국 외교, 국익은 시계제로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남긴 것, 일본과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을 했다. 남북 충돌 땐 일본이 관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중국을 국제 질서를 어기는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한국이 얻을 경제와 안보 이익이 적다라고 지금 이 경향신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야 의원님 두 분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이 얻을 경제적인 안보적인 이익이 적다라고 했거든요. 김병욱 의원님. 네, 이번 한미일 삼각 안보 경제 협의체를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대한민국 역사 외교상 좀 어떤 최고의 역사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양국 간 군사 동맹 체제로만 있었는데 이 한반도를 넘어선 이 동북아 일대의 영내 그 안보 집단 이익과 안보를 위해서 세 나라가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 지역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함께 안보와 경제 이익을 지켜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의미가 있는 것은 네. 지금 미국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전에 앞서 우리 2008년부터 한중일 정상회담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한미일 정상회담 이틀도 사실은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의 이 불편한 역사적 관계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 자체가 좀 불규칙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왔거든요. 근데 그 틀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 복원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용감하게 나서서 실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되니까 한미일 협력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얻을 이익이 적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런 한미일 협력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이 영내 그 경제적인 그 도전이나 안보적인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당장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했을 때 권위주의 그 체제의 국가가 영내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이 자유진영의 나토를 중심으로 자유진영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했었는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 또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그 무력 그 도발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그 교훈으로 우리가 네. 지금 여기서도 확실한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가 나온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과실이 없다고 이익이 없는 게 아니다. 미리미리 삼각 이 연대를 구축을 해 놓는 것이 향후 좀 방책이 대비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네. 이수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뭐 상중에 멀리 미국까지 가서 한중일 뭐 정상 회의를 하고 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성과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국익 실종 외교다. 그리고 들러리 외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사실 격동의 그 소용돌이 안으로 밀어넣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하고 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그 대중국 그 무역 그 적자가 지금 2년 동안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2년 연속 그 1%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리고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생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갈 때 국민들이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네.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한마디 좀 하고 와야 되지 않냐.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본국에 가가지고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설 둘러봅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이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 방류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일본 언론에서 마치 우리 뭐 정부 여당이 방류할 건 빨리 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한미일 군사 훈련을 그 동해가 아닌 일본이라고 표기된 이곳에서 계속 훈련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 정도는 가서 분명하게 좀 바로 잡아주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국익을 위해서 외교가 존재하는 거고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고 외교 전선에서 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를 국방부가 한다는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동원 의원님. 네. 그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국익, 외교, 실종 이런 시각도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공감이 됩니다만은 글쎄요, 좀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생이 가장 문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럼 민생의 핵심은 뭡니까?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만나는 것에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이익이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즉 차이나 리스크 또 공급망 교란을 대응한다. 한미일 3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큰 실익이 있을까요? 실제적인 이득이 한국만큼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이나 리스크에 바로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나라고요. 이른바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 경제의 실질적인 그 다운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이런 면에서 생산에 즉 바이오와 반도체 기반의 생산 기지 아니겠습니까? 한국, 미국의 첨단 기술, 일본의 소부장 이런 삼각 공조로 한국에 얻는 경제적인 이익, 즉 그것이 바로 민생의 가장 큰 플러스 효과가 돼 있는다. 저는 이 실익 외교의 실종,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경제적인 측면만 바라본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매우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 팀장님, 지금 앞서서 말씀 중에 나온 게 한미일 3국 중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얻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럼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확실히 이제 공급망 교란에 있어서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친구들과 같이 이제 좀 완결성 있는 공급망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과 일본과 같은 이런 큰 국가들과 같이 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조금 그 뒤처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이 하면서 좀 더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같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과 관련돼서 사실은 2017년경부터 중국의 대한국 교역 네.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세계의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는 본인들한테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국이 좀 자체적으로 자립자강하는 식의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삼국의 협력체 구축은 중요하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중국의 전략 자체가 이 대외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좀 이렇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좀 줄어들고 오히려 중국은 더 많이 좀 이득을 바깥으로부터 좀 얻고자 하는 게 본인 자국의 좀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이 아니라 한미일로 눈을 돌리는 편이 맞는 방향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게 일본의 후쿠시마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후쿠시마 기사를 좀 주시겠어요? 네. 귀국 직후 후쿠시마부터 찾은 기시다입니다. 네. 지금 기시다 총리 여기 사진을 좀 볼까요? 20일 어제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서 도쿄전력의 이 고바야시 요시미스 회장과 같이 이제 설명 좀 듣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사진입니다. 네.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정말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벽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이 도착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튿날 아침에 바로 찾은 곳이 후쿠시마부터 찾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원규 의원님. 네. 사실 의제에 후쿠시마 얘기는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대통령실이 밝혔거든요. 의제에 이 후쿠시마 문제가 없었는데 귀국하자마자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부터 간 거는 뭔가 정상회담에서 어떤 공감대를 얻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제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기시다 총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미일이 공조할 수 있는 거에서 저는 이번 실익은 일본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현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타료를 마련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한미일 공조를 약간 군사적, 이번엔 안보가 키워드였기 때문에 네. 군사적인 참여에 대한 가능성의 문까지 열어놨다는 점에서 일본이 가장 실익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주도권은 한국이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하면 위계적 동맹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라든지 민감한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우리가 1999년에 티콕이라고 해서 한미일 협의체가 있었었는데 그게 결렬된 이유가 한일 관계의 문제였었거든요. 네. 한일 관계는 청산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앙금처럼 남아있을 수 때문에 위기의식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보 측면에서 이게 요즘에 최근에 북한이 우리 민족이라는 단어를 거의 소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기류가 중국과 러시아의 편에 완전히 서겠다라는 의지로도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 북핵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상황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대화 채널을 끊임없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메시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갖고 계실지가 의문부호로 남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뭔가 민감한 과거사나 오염수 문제나 이런 게 명확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일이 너무 세게 이 공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고 우리한테는 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일본과 갈등의 관계를 가져간다면 그로 인한 그 손해는 누가 입을 것인가. 저는 그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끊임없이 국민들을 자극해서 반일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만 찾아내는 건 정말 나쁜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말 이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구축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 한국과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지켜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반일이 아니라 그 길을 하는 그 현장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본 것이죠. 그래서 일본과의 동등한 국력 그리고 그런 국격을 갖춘 나라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함께 나란히 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경제 번영을 이끄는 주체가 된다.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해서 언제까지 과거에 안주할 것이냐, 반일이 아니라 좀 그 길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같이 주셨네요.